걱정을 해야 하는 마법의 공식. 이 책을 더 읽기 전에 걱정을 해결하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네컨 사업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리어사의 사장인 윌리스 H. 캐리어가 실천했던 방법을 당신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내가 아는 최고의 걱정 해결 방법이다. 난 캐리어 씨와 뉴욕 엔지니어 클럽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다. 젊었을 때 버팔로 조물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미주리주 피츠버그 유리 공장에 가스 정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가스 정화 시설을 설치하면 가스의 불순물이 제거되어 엔진이 고장나지 않습니다. 가스를 정화한다는 방법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이번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장치가 어느 정도는 작동했지만 우리 회사에서 장담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실패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세게 친 것과 같았습니다. 제 머리를 세게 친 것과 같았습니다. 위와 내장이 꼬이고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너무 걱정이 되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걱정해봤자 상황이 좋아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규칙을 30년이 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이번 실패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번 일로 감옥에 거나 총을 맞을 일은 없습니다. 사실 직장에 이를 수 있죠. 사정의 기계를 띄워버리고 투자금 $20,000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 후에 그것을 감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의 5점이 되겠지. 직장에 이를 수도 있어. 하지만은 그리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잖아. 또 사장 입장에서 봐도 가스 정화 시설을 실험 중인 거고 또 $20,000로 손해본다고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야. 그 비용을 연구개발로 돌릴 수 있겠지. 어차피 실험이니까 최악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셋째, 그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좀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20,000라는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장비에 추가로 $5,000를 투자하면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20,000을 잃는 대신에 우리는 $15,000의 이익을 냈습니다. 내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가장 큰 단점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우리의 결단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감수하고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쓸데없는 공상들이 없어지고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 방법을 쭉 써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 삶은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캐리어 씨 마법의 공식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까? 그의 방법은 우리를 걱정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 방법은 우리를 세상에 단단히 설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안다.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으면 무슨 수로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응용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죽은 지 38년이 지났지만 그가 최악의 상황을 직시하는 이 공식을 들으면 진정으로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왜냐하면 그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마음 편히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이 불행을 극복하는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어 철학자 이모당도 그의 유명한 저서 생활을 발견해서 같은 생각을 말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다.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최악의 상황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캐리어 씨는 이렇게 말한다.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자 마음이 즉시 편해지고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때부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맞는 말 아닌가?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분노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파멸해서 자신의 인생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예전의 경험에 집착하다가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캐리어의 마법의 공식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한 다른 사람의 예를 보고 싶은가? 그러면 내 강자의 수강생인 뉴욕의 석유 중개상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저는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영화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정유회사는 많은 배달 트럭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물가 관리국의 규제가 심해서 배달할 수 있는 석유의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기사들 중에서 몇몇이 단골에게는 기름을 적게 배달하고 남은 양을 자신이 고객에게 대팔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이 와서 제게 뒷돈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요구해 온 이후에 이런 불법 거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배달기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자료를 검찰청에 제출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이 법정에 회부되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24년 전에 세운 회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을 해서 몸이 아팠습니다. 3일 밤낮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5,000라는 뇌물을 져야 하나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악몽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밤에 우연히 카네기 대정연설 수업에서 받은 걱정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고 캐리어 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뇌물을 거부해서 감사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망한다. 그것이 최악이다. 감옥에 갈 일은 없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평판이 나빠지는 것이겠지. 좋아. 회사가 망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업이 망하면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그것도 나쁘지 않아. 석유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나를 기꺼이 고용할 회사는 많겠지. 3일 밤낮 동안 저를 괴롭혔던 우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놀랍게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3단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하면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걱정만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변호사를 만나려는 다짐을 하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제 변호사는 검사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는 이런 협박 사건이 몇 개월째 계속이 되고 있고 저를 협박한 감사관이 경찰 수배범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사기꾼에게 $5,000를 건네야 하는지 3일 밤낮 동안에 고민했던 저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캐리어 씨의 마법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캐리어 씨의 고민도 아니다. 매사추세츠 윈체스터에 사는 헤이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음은 1948년 11월 17일 보스는 세틀러 호텔에서 헤이니 씨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다. 20대의 고민을 많이 해서 위궤양을 앓았습니다. 어느 날 밤은 설사가 심해서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의대와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체중은 175파운드에서 90파운드로 줄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의사에게 경고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위궤양 전문의를 포함해서 3명의 의사가 제 병이 불치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간마다 알칼리 분말과 우유 반 숟가락, 크림 반 숟가락만으로 연명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저녁으로 고무관을 집어넣어 위 속 내용물을 빨아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런 말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헤인이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면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어때? 언제나 죽기 전에 여행하고 싶어 했잖아. 지금이야말로 여행하기가 제일 좋은 때야. 의사에게 세계 여행을 떠날 것이고 하루에 2번씩 내가 직접 위의 내용을 빨아내겠다고 하자 의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들은 환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여행을 떠나면 여행 도중에 장사 지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죽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적들에게 네브라스카 브로큰 보우의 가족묘지에 묻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관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관을 준비해서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선 회사에 내가 죽을 경우에 시신을 능동해서 고향으로 가져오는 계약을 맺었다. 나는 오마르의 시에 용기를 얻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먼지가 되기 전에 쓸 게 남아있다면 마음껏 쓰라. 술도 노래도 가수도 없는 먼지 아래에 묻히리니. 로스앤젤레스 동양으로 가는 프레지던트 아담스 호에 승선하자 마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알가리 분말을 안 먹게 되었고 위 세척기로 위장을 씻어내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곧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아주 해롭다는 이국의 낯선 음식과 음료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까지 피우고 위스키로 만든 하이볼도 마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계절풍과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험에서 정말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배 안에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도 사귀며 밤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인도에 도착하자 이곳의 가난과 배고픔에 비하면 고국에서의 사업상 문제들은 배부른 고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질없는 걱정을 하지 않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니 90%라 살이 쪄 있었습니다. 위궤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그때 이후로 하루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혜인이는 은연 중에 자신도 게리어 씨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을 쓰지 않았나 하고 말했다.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고 자문했더니 답은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내 병이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즐김으로써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에 타서도 계속 걱정했다면 돌아올 때는 관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했고 모든 문제를 잊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기리어 씨의 다음 세 가지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 보아라. 자문해라.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됐네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편안히 가질 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 내용이네요. 자, 좀 더 이어봅니다. 걱정이 미치는 영향.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업가는 단명한다. 대처할 줄 모르면. 알렉시스 카렐 박사. 얼마 전에 이웃이 나와 내 가족에게 천연두 백신을 맞으라고 권했다. 그는 뉴욕 전역에서 이웃의 천연두 접종을 권유하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 겁먹은 사람들이 몇 시간이나 접종을 위해서 줄을 섰다. 접종소는 모든 병원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와 대형 공장까지 설치되었다. 2,0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밤늦듯이 열심히 일했다. 이 소동의 원인이 대체 뭘까? 뉴욕시의 8명이 천연두에 감염되어 그 중에 2명이 죽었다. 800만 명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2명이 죽은 것은 소동의 원인인 것이다. 지금까지 37년은 뉴욕에서 살았지만 지금까지도 누구도 천연두에 비해서 수십 배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 걱정이라는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경고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 어떤 누구도 미국에서 10명 중에서 1명이 신경쇠약에 걸린다고 경고해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경고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케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업가는 단명한다. 이 말은 가정주부 수의사 백돌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에 나는 산타페 철도회사의 보건 담당 임원 중에 한 명인 OF 고브 박사와 함께 차로 텍사스와 뉴멕시코로 여행했다. 정확한 직함은 걸프 콜로라도 산타페 병원협회 수석내과의이다. 우리는 걱정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의 70%는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기만 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병이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병은 찌끈찌끈한 치통보다도 심합니다. 제가 말하는 병은 신경소화불량, 위궤양, 심부전, 불면증, 두통, 마비 증상 등입니다.
이 병들은 실제 있는 병입니다. 제가 실제 앓은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위궤양 고생을 했거든요. 두려움은 걱정을 낳습니다. 걱정은 긴장하게 만들고 위액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서 위궤양이 생깁니다. 조셉 몽테큐 박사는 신경성 위장장이라는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궤양이 생긴다. 메이어 클린의 WC 알바레즈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궤양은 스트레스의 기복에 따라서 완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메이어 클리닉에서 위질환을 치료받은 1만 5천 명의 환자가 그의 말을 뒷받침한다. 5명 중에서 4명은 위질환을 알아야 할 신체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두려움, 걱정, 증오, 극단적인 이기심, 현실 사회의 부적용 같은 것들이 위질환과 위궤양의 주된 원인이다. 위궤양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라이프 잡지에 따르면 위궤양은 치명적인 질병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한다. 나는 최근에 메이어 클리닉의 헤럴드 C. 허바인 박사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전미 기업의 14총회에서 평균 나이 44.3세인 기업체 2176명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기업체 2만 3분의 1이 나이 45세에 도달하기 전에 고도의 긴장에서 오는 특유의 질환인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에 걸렸다고 발표했다.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게다가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니다. 성공을 위해서 위궤양과 심장병에 걸렸다면 과연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상을 다 가져도 침대에 누워서 하루에 3끼밖에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막 노동을 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아니 막 노동을 해도 이보다 더 잘 자고 중력들보다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솔직히 나는 철도에서나 담배에서의 이면이 되고 45세의 건강을 망치느니 엘리베이터에서 벤저를 껴안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장농이 되는 게 더 좋다.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회사 사장이 캐나다 숲의 휴양을 왔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61세에 죽고 말았다. 그는 성공과 자신의 수명을 맞바꾼 셈이다. 재산이 수백만 달러인 그 담배 회사 정력은 미주리에서 농사를 짓다가 89세에 1달러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젊은만큼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 유명한 메이어 형제는 자신들 병원 환자의 절반은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부검을 통해서 이들 환자의 신경을 현미경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건강한 사람의 신경만큼 건강하다. 신경질환은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감, 절망, 불안, 근심, 두려움, 패배감, 절망 같은 감정 때문에 생긴다. 프로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사들의 최대의 실수는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몸만 치료하려 하는 데 있다. 하지만 마음과 몸은 하나이고 그들은 개별적으로 치료되어서는 안 된다. 의학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데 2300년이나 걸렸다. 최근에 정신신체의학으로 울리는 새로운 종류의 의학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의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한다. 지금이 정신신체의학이 발달하기 최적의 시점이다. 기존 의학은 천연두, 콜레라, 황열병, 병균에 의한 질병을 방면했다. 하지만 기존 의학은 걱정, 공포, 증오, 패배감, 절망으로 야기되는 마음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마음의 병에 의한 사상자는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사들은 미국인 20명 중에서 1명이 정신병원을 찾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징집된 젊은이들 중에서 6명 중에 1명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입대 거부를 당했다. 정신병의 원인이 뭘까?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모른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두려움과 걱정이 주된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각박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만의 꿈의 세계로 도피해서 자신의 걱정을 해결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책상 위에는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의 책 걱정을 멈추면 병이 낫는다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소제목 중에서 몇 개를 소개해본다. 걱정이 심장에 끼치는 영향. 걱정은 고혈압을 낳는다. 류마티즘은 걱정 때문에 생긴다. 당신의 위를 위해서 걱정은 조금만 해라. 걱정을 하면 감기에 걸린다. 걱정과 갑상선, 걱정 많은 당뇨병 환자.
정신의학의 메이어 형제라고 불리는 칼 메링거 박사의 책 내 안의 적에서 메링거 박사는 걱정을 비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걱정, 절망, 증오, 분노, 배반 그리고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걱정은 가장 든든한 사람도 포기할 수 있다. 그랜트 장군은 남북 전쟁이 끝날 때쯤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랜트 장군은 리치몬드를 9개월째 포위하고 있었다. 지치고 배고픈 리치몬드 장군의 군대는 패배했다. 연대가 한꺼번에 탈영하기도 했다. 병사들이 텐트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그 기도회에서 병사들은 소리 지르고 울고 환영을 오기도 했다. 전쟁의 끝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리치몬드 장군의 병사들은 리치몬드에 있는 목화와 담배 저장고에 불을 지르고 무기를 태웠다. 병사들은 하염에 치솟는 동안의 도시를 탈출했다. 그런데가 이끄는 군대가 맹렬히 뒤를 쫓으며 양 측면과 후방에서 남부군에 총을 쏘아댔다. 셰리던 장군의 기병대는 적의 테러를 막고 철로를 뚫고 군수부문을 실은 열차를 포획했다. 그의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두통을 겪던 그랜트 장군은 부대에서 벗어나서 한 농가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의 회고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밤새 계좌를 푼 물에 발을 담그고 계좌 반죽을 손목과 목 뒤에 붙이고 아침까지 두통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편두통은 말끔히 사라졌다. 그의 두통을 치료한 것은 계좌 반죽이 아니라 기병이 가지고 온 항복 의사를 담은 리치몬드 장군의 편지였다. 장교가 편지를 가지고 올 때까지 나는 심각한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편지를 읽자마자 그 고통은 사라졌다. 그랜트 장군을 아프게 한 것은 걱정과 긴장이었다. 그의 감정이 자신감, 성공, 승리로 바뀌자마자 그의 두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70년 후에 루즈벨트 내각의 재무장관 헨리 모겐서 주니어는 걱정이 현기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기에서 그는 대통령이 미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410만 부실이나 사들인 일을 크게 걱정했다.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말 그대로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점심을 먹고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 걱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도서관이나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다. 내가 책을 쓰고 있는 집 밖의 창문을 내다보면 된다. 우리 집에서 한 브록도 미치지 않는 곳에 신경쇠에 걸린 사람이 있고 걱정으로 당뇨에 걸린 사람이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의 당 수치가 올라갔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몽테뉴가 자신의 고향 보르도의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폐와 간까지 나빠지도록 과로하지 않겠습니다. 걱정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웃집까지 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은 걱정이 지나쳐서 일찍 죽었다. 걱정을 하면 류마티즘과 관절염에 걸려 휠체어 신세를 질 수 있다. 코넬 의과대학의 러셀 L. 세이실 박사는 관절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그는 관절염을 부르는 4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결혼 실패, 재정적인 어려움, 외로움과 걱정, 오랫동안 품고 있는 원한. 당연히 이 4가지 감정적인 요인만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관절염의 요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관절을 부르는 일반적인 요인은 이 4가지다. 재정의 외로움, 오랫동안 원한 등등. 예를 들어보자. 내 친구는 경제공황 당시에 큰 타격을 받았다. 가수회사는 가수 공급을 중단하고 은행은 집을 사업했다. 그의 아내는 갑자기 관절염에 걸렸다. 가정약과 식욕 오해도 불구하고 아내의 관절염은 낫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병세도 좋아졌다. 걱정은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윌리엄 맥고니글 박사는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걱정, 두려움, 잔소리 등에 의해서 생긴 불쾌한 감정이 신체의 칼슘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충치가 생기기도 한다. 맥고니글 박사는 부인의 갑작스러운 투병으로 부인이 입원해 있는 3주 동안 충치가 9개나 생긴 환자에 대해서 말했다. 그런데요.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죽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신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갑상선은 불균형 때문이다. 심장搏동이 빠르지고 모든 신체기관이 통풍구를 열어젖힌 용광로처럼 빠르게 움직인다. 신체의 작동을 제대로 조절하지는 못하면 환자는 기력이 소진되어 죽을 것이다. 얼마 전에 나는 갑상선을 앓고 있는 친구와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는데 우리는 갑상선 전문가로 38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 이스라엘 브렘 박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그의 대기실에 커다란 나무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주는 충고가 있다. 나는 편지 봉투 뒤에 그거를 옮겨 적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마음의 휴식. 사람의 마음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건강한 종교생활, 잠, 음악, 그리고 웃음. 하나님을 믿고 잠잘 자고 좋은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의 즐거운 면을 보려고 해라. 그러면 건강과 행복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내 친구에게 의사가 한 첫 번째 질문한 다음과 같다.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이 증세가 발생했습니까? 그는 나의 친구에게 걱정을 멈추지 않으면 위장질환, 위궤양 또는 당뇨병 같은 다른 합병증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다. 이 질병들은 서로 사정간인데 모두 걱정을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들은 친척간이다. 걱정이 이런 질병들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내가 뭘 오버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녀는 걱정을 하면 영화 배우로서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인 외모가 망가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가 처음 영화계에 발을 들어 나왔을 때 나는 겁이 났어요. 런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몇 제작자를 만났지만 누구도 나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크래커와 물만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배우가 안 될지 몰라.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잖아. 예쁜 얼굴 말고는 가진 게 없잖아.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자 걱정으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 볼 수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당장 걱정을 그만둬. 걱정할 형편이 아니야. 가진 게 얼굴밖에 없는데 걱정이 얼굴을 망칠 거라고. 걱정이 얼굴을 망칠 거라고. 걱정만큼 여자의 얼굴을 심술궂게 보이게 하고 나에게 들게 하는 것은 없다. 걱정은 표정을 웃게 한다. 걱정은 이를 악물어 얼굴에 주름이 생기게 한다. 걱정으로 찌푸린 표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걱정은 머리도 세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걱정은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피부 발진 오로지 여드름이 생기게 한다. 심장병은 오늘날 미국에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미군의 숫자는 30만 명 정도나 되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만 명이다. 그중에 100만 명은 극도의 긴장의 병이 원인이 되었다. 심장병은 알렉시스 캐럴 박사가 말한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업가는 단명한다고 말한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남부 지방의 흑인과 중국인들은 세상 일을 차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걱정으로 인한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는 농장 일꾼보다도 20배나 많다. 의사들은 긴장된 삶을 살고 그 결과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윌리엄스 제임스는 말했다. 매년 미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왜 그럴까? 원인은 대부분 걱정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 중국 군주가 죄수를 고문할 때 죄수의 손과 발을 묶고 머리 위에 물이 계속해서 똑똑 떨어지게 했다.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침내 망치를 치는 소리처럼 들려 죄수는 미쳐버리고 만다. 이와 같은 고문이 수표인 종교 재판과 히틀러의 강제 수용소에서 사용되었다. 걱정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자살하게 한다. 내가 어린 시절에 미주리에 살 때 빌리 선대의 지옥불 이야기를 듣고 거의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지옥의 불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성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인 협심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협심증이 오면 당신은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를 것이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이 가정되었다며 생각나면 주치에게 물어봐라. 삶을 사랑하는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다시 알렉시스 캐럴 박사의 말을 인용한다. 현대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혼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답은 그렇다일 것이다. 우리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강하다. 우리는 여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내적 능력이 있다. 서로의 명저 월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꿈꾼 대로 자신감 있게 나아가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는 평소에 기대할 수 없었던 성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올가 K 자비에 못지 않은 내면의 힘을 가졌을 것이다. 그녀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를 적용하면 걱정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게 보낸 편지에서 올가 K 자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8년 반 전 나는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메이어 형제 같은 전문가들의 진단도 같았습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고 죽음이 입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젊었고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슴속의 절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래 올가? 당신 안에 도지는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그러게 계속 울면은 당연히 죽을 거야. 그래 최악의 상황이 당신에게 닥쳐서 그래 현실을 직시하라고. 걱정은 집어치우고 행동을 봐. 바로 그때 나는 맹세를 했습니다. 손톱이 살을 찌르고 차가운 냉기가 척추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걱정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울지 않을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살 거야. 라디움을 처방할 수 없는 암에는 보통 하루에 10분 30초씩 30일간 방사선을 치료합니다. 저는 49일 동안 하루에 14분 40초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앙상한 몸에서 뼈가 튀어나오고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웃는 것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랑한 기분이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암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보다 더 건강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걱정을 멈추고 행동을 하라는 주치의 격려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장의 제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함으로 이 장을 마치려고 한다. 알렉시스 케일 박사의 말,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업가는 단정한다. 예언자 모하메드의 광신도들은 코란의 구절을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놓는다. 나는 이 책의 독자들도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업가는 단정한다는 말을 가슴속에 문신처럼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케일 박사가 당신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렇지도 모른다. 걱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기본 사실은 걱정을 피하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리 경이 말한 것처럼 해라. 오늘에 충실해라. 미래의 일로 조바심 내지 말라. 잠들기 전까지 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걱정거리가 당신을 구석으로 몰면은 캐리어의 마법 공식을 사용해라. 자문해라.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걱정을 하면 건강을 해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업가는 단정한다.